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고령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금융 서비스 교육 우선 지역 선정이라는 주제로 분석을 진행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팀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모델링, 시각화까지 함께했던 저희 팀원들입니다. 저는 발표자 유사라이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분석 배경, 분석 방향 및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고 변수 시각화, 데이터 전처리, 모델링 과정,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통해 얻었던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전환,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면으로 내세워 서비스의 비대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고령인들,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 이용자 중 고령 인구는 단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디지털 정보의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아울러 디지털 배제를 가져와 이중적 배제라는 재앙적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 키워드를 도출한 노년층 금융 서비스의 이용의 어려움 및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입니다. 워드클라우드 시각화를 보시면 금융, 노인, 지원,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약 400개의 기사 본문을 크롤링하여 생성한 TSN이 시각화입니다. 모바일 뱅킹에 있어 노년층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을 선도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고령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금융 서비스 교육의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량 및 활용 수준이 타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디지털 역량 및 활용 수준이 낮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디지털 정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년층 중에서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특히 비대면 금융 시대에 소외되는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을 주요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425개 행정동 중 최종 30개 행정동을 교육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모델링에서 사용했던 변수들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및 교육 수준에 기반이 되는 60세 이상 소득 수준 데이터, 그리고 2020 디지털 정보 실태 조사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 사용 시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독거노인 비율 데이터, 행정동별 인구수 대비 은행 개수, 은행 점포 데이터, 현재 비대면 서비스 금융 교육이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에서 진행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부분을 크롤링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데이터,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택수와 가구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비율 데이터와 장애인 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등 디지털 역량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 그리고 고령층의 이동 제약을 반영하고자 표고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분석에 앞서서 차원의 저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성분 벡터의 분산 비율이 90%인 수로 PCA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실루엣 개수값이 높은 6개의 군집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의 선택 기준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하고자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개의 데이터를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해당 변수가 의미 아닌 클러스터를 주요 1차 우선 행정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 모델링에서는 응용 능력 지수와 금융 접근 지수를 정의하여 두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지도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응용 능력 지수란 2020 디지털 실태조사서의 응용 능력 지수를 인구 비율 데이터를 반영하여 구한 값으로 정보 취약계층을 가중치로 두어 행정동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융 접근 지수는 노인 인구수 대비 은행 개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응용능력지수와 금융접근지수를 합한 스코어 지수가 낮은 순으로 최종 교육 우선 지역 30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적합한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회귀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셜로우 트리가 배깅 방식으로 학습하는 모형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회귀가 최종 모델로 채택되었을 시 쉐이플리 밸류로 변수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스플레이너블 부스팅 머신입니다. 해당 모델은 기존의 GBM 알고리즘의 일반화 합법 모형의 개념을 응용한 클래스박스 모델로 여러 가지의 피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 하나의 피처로 값을 추정하기 때문에 좋은 설명력과 정확성을 가지는 모델입니다. 모형을 적합한 결과 피처별로 타겟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 모델에서는 OLS, 회귀 모델을 적합하던 중 라그랑주 승수 검장을 한 결과 지역 간의 공간 상관성의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일반 회귀 모델이 아닌 공간 회귀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간 회귀 모델이란 서로 가까이 있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들보다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공간적 의존성을 가정한 모델입니다. 이에 공간 시차 모델, 공간 오차 모델 두 가지를 적합하였습니다. OLS, SEM, SLM 세 가지 모델의 AIC를 비교한 결과 SEM의 AIC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지만 응용 능력 지수에서 잔차에 대한 정교성을 불만족하는 등 표준 가정을 따르지 않으므로 이분산성을 고려한 회귀 모델을 적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분산성을 고려한 지리적 가중회귀 모델은 지역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회귀 개수가 지역 간에 서로 다르다는 공간적 이질성을 전제하여 국지적 차원으로 지역별 회귀 모델을 추정하는 모형입니다. 모형 적합 결과 회귀 개수 박스 플롯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에 두 가지 머신러닝 모델, 네 가지 통계 모델을 응용 능력 지수, 금융 접근 지수에 적합한 결과 두 지수 모두 EBM의 MSE 결과가 전체 모델 중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EBM 모형을 사용하여 금융 접근 지수와 응용 능력 지수의 합이 낮은 금융교육 우선 지역 행정동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주로 강북, 도봉, 노원 등 서울 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은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고령층 장애인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특화된 금융교육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상 외의 결과 행정동에 대해서도 강서구는 고령층 내 장애인 인구가 많았고 중구 약수동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많은 등 다양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BM 모형으로 적합하며 응용 능력 지수, 금융 접근 지수에는 다음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붉은색은 증가할수록 지수도 같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 푸른색은 감소할수록 지수는 증가하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냅니다. 분석을 진행하며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네 가지의 유의미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응용 능력 지수와 금융 접근 지수 각각 한 가지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용 능력 지수에 영향을 미친 변수 중 복지시설이 가장 낮은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용 능력 지수에서 모바일 기기 및 PC 이용률, 앱 가입률 등의 데이터를 Y1의 변수로 추가할 시 복지시설 데이터가 주는 영향에 따라 기존 방식의 교육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복지시설 데이터가 여전히 Y1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기존 방식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기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금융 접근 지수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60세 이상 장애인 인구가 음의 상관성으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은행이 많아야 하지만 오히려 은행 개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금융권의 비대면 서비스 전환은 해당 지역의 응용 능력 지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은행의 낮은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저희 분석의 의의입니다. 첫째, 디지털 소외가 심한 우선 지역 파악을 통해 디지털 금융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서울시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교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분석은 교육 우선 지역 선정이었지만 이거를 반대로 활용하여 응용 능력 지수 대비 금융 접근 지수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은행 점포 감소를 제한하며 금융권의 효율적인 DT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행정동별로 응용 능력 지수, 금융 접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서울시 외 타 지역의 교육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분석의 한계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 동별 PC, 모바일 기기 이용률 등 개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었던 데이터 수집의 한계, 연도별 행정동에 변화가 있었던 데이터 자체의 한계, 마지막으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으로 한정했다는 가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팀이 사용한 데이터 및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팀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